다음에 오늘은 챕터 6를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챕터 6는 알켄하고 알킨의 리액션에 대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거가 계속 약간씩의 반복을 거듭하면서 다시 나올 거예요. 반복하는데 약간씩 변형, 반복, 변형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볼까요? 여기에 지금 보면 알켄이 이렇게 있어요. 알켄이 있는데 거기 일렉트로파일이 있고 뉴클레오파일이 있죠. 뉴클레오파일하고 일렉트로파일이 하나씩 어디션이 되면 이러한 반응이 투 스텝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일단은 파이 본드가 일렉트로파일하고 리액션을 해서 먼저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카보케이션이 생기면 거기에 뉴클레오파일이 공격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봅시다. 예를 들어 2메틸 프로펜이 있어요. 하나, 둘, 셋.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메틸이 붙어 있어. 2메틸 프로펜인데 여기에 하이드로젠 클로라이드가 있으면 하나는 클로라이드가 가운데 붙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는 이렇게 끝에 붙을 수가 있어요. 어느 게 맞는 반응일까요? 두 가지 다 나올 수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있는 알켄에 이제 파이 본드가 깨져가지고 하이드로젠 가지고 오죠. 그죠? 이 하이드로젠이 1번 카본에 붙느냐 2번 카본에 붙느냐 그 문제예요. 지금 1번에다가 붙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 이 두 번째 카본, 가운데 카본에 카보케이션이 형성이 돼서 케타이온이 되죠. 근데 만약에 2번 카본에 하이드로젠이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있는 카본에 카보케이션이 생기게 돼요. 어느 게 더 안정하다고 우리가 얘기했죠? 터셔리 카본이 훨씬, 터셔리 카본에 케타이온이 생긴 경우, 그러니까 카보케이션이 된 경우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클로라이드가 들어가가지고 터셔리 뷰틸 클로라이드가 되고 이게 거의 온리 프로덕트예요. 이거 프라이머리하고 터셔리의 안정성은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해요. 그거는 여러분이 pK를 기억을 해보면, pK 밸류를 기억을 해보면 어렴풋이 짐작이 가죠. pK 밸류가 얼마나 푹푹푹 떨어져 나갔었는지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카보케이션 형성되는 게 레이트 리미팅 스텝이다. 그래서 카보케이션이, 터셔리 카보케이션이 가장 안정하고, 세컨더리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가 가장 덜 안정적이고요. 그나마 메틸 케타이온이 되면 이게 리스트 스테이블, 가장 불안정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거를 갖다가 일렉트로스타틱 맵을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메틸 케타이온을 이렇게 보면요, 이게 블루위시하게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거가 이제 케타이온의 그 컨센트레이션을 보여주는 건데 카본의 하이스트 컨센트레이션 지금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 경우에는 카본에 있는 케타이온의 컨센트레이션이 약간 사방으로 분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골고루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이거는 사실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고요. 빨리 없어져야 되죠. 이거는 어디론가 빨리 사실 얘 입장에서 보면은 하이드로젠 다시 가져오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얘는 상당히 느긋하게 지낼 수 있어요. 느긋하게 지내고 뭐가 오기를 바래요? 뉴클레오파일이 빨리 오기를 바라죠. 근데 그렇게 왜 터셔리 카본이 더 안정적인가 하는 문제는 다시 또 돌아가지만 일렉트론의 행동에 그 문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파이 본드가 딱 끊어지는 순간 카본하고 카본 사이에 이제 끊어지는 순간 일렉트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파지티브 찰지가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대개의 경우는 이렇게 empty p 오비탈이 돼가지고 카본에 이제 파지티브 찰지가 있게 되죠. 이 경우에는 이쪽에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재미난 거는 여기에 있는 이 p 오비탈이 empty p 오비탈이 옆에 있는 시그마 본드 오비탈하고 인터랙션 해요. 그 얘기는 뭐냐? 일렉트론이 어디에 있어요? 노란 곳에 있었어요? 보라색에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는 노란색과 보라색은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노란색과 보라색은 오비탈이에요. 오비탈 안에는 일렉트론이 있을 수 있어요. 보라색에 일렉트론이 원래 없었죠.
근데 노란색에는 일렉트론이 있었어요. 그죠? 쉐어링하고 있었어요. 하이드로젠하고 쉐어링해서 두 개나 가지고 있었죠. 그 일렉트론들이 일로 넘나드는 거 살짝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일로 완전히 간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이쪽으로 약간 영역을 넓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렉트론은 무슨 차지를 띠고 있죠? 네거티브를 띠고 있죠. 자, 네거티브가 일로 결국은 밀려오면서 카본에 있던 포지티브가 일로 밀려 올라가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냐면 약간의 포지티브 차지를 카본도 가지고 있고 하이드로젠도 가지고 있어서 포지티브 카본이, 그러니까 포지티브한 차지가 이 몰리큘 전체에 퍼지게 되는 안정성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이퍼컨주게이션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에 tertiary carbocation, secondary carbocation, primary carbocation이 있는데 결국은 tertiary carbocation이 되면 자신의 가지고 있는 empty p 오비탈이 옆에 있는 시그마 본딩을 하고 있는 오비탈하고 인터랙션해서 하이퍼컨주게이션 할 수 있는 그 개수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고요. 여기는 6개가 되고 여기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많이 하이퍼컨주게이션 할수록 안정적으로 유지가 가능한 거죠. 일렉트로파일 어디션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합시다. 일렉트로필릭 리에전트가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봤던 거는 결국은 하이드로젠 헬라이드를 많이 봤어요. 그죠? 하이드로젠 헬라이드가 맞는데 얘네들은 거의 다 대부분 same reaction scheme을 갖는다 그래서 이런 어디션 스킵을 갖는 걸 우리가 봤어요. 사이클로펜텐에 하이드로젠 아이오다이드가 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고요. 자, 올레핀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올레핀은 뭐냐면 알켄 중에서 알파 카본을 가지고 있는 알파 카본의 더블 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1번이죠. 1번 알켄. 1번 알켄을 우리가 보통 올레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올레핀에서 아이덴티컬 서브스티듐을 양쪽 카본에 다 가지고 있으면 한 프로덕트만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사이클로펜틴에 지금 하이드로젠만 여기 달려있는 셈이죠. 전부 다. 그러면은 하이드로젠 브로마이드가 하나씩 이렇게 끼어 들어가면은 브로모사이클로펜테인 해서 한 가지 정도밖에 안 나와요. 뭐 여기까지는 뭐 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substituent가 다르게 들어가 있으면 이제 재미난 현상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이것도 올레핀이에요. 왜냐하면 끝에 알파 카본이 있고 이것이 더블 본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하이드로젠 브로마이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는 브로마이드가 이쪽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는 브로마이드가 이쪽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관계인가요, 얘네들은? 아이소모, 컨스티튜셔널 아이소모죠. 그죠? 뜯어다 붙이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아이소모가 생겨나요. 어느 게 더 유리할까요? 과연 어느 게 더 좋은 프로덕트일까? A 프로덕트일까? B 프로덕트일까? 자, 그거를 보면 A가 더 유리한 상황이에요. 왜 A가 더 유리할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반응이 천천히 일어나죠. 그 이유는 여기가 rate limiting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가장 어려운 반응이에요. 여기에 에너지를 많이 줘야 되는 반응이죠. 그래서 하이드로젠이 이제 이쪽에는 일렉트론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어디션이 들어가는데 하이드로젠이 여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거는 결국은 카보케이션 컴파운드인데 어느 카보케이션이 더 안정적인가요? A가 더 안정적이죠. 왜 그렇죠? 그 이유는 터셔리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드로젠은 거의 항상 이쪽으로만 거의 들어가게 돼 있어요. Not always. 근데 거의 대부분 이쪽으로만 가게 돼서 훨씬 빨라요. A를 만드는 게. 그래서 A를 만들고 나서 일어나는 반응은 브로마이드가 얼른 와가지고 붙죠. 여기는 정말 빨리 일어나요. 차지를 가지고 있고 자기 이쪽에는 네거티브 차지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찰떡궁합이에요. 바로 와서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생긴 그 프로덕트가 메이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에너지 관계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tertiary butyl cation을 만드는 게 isobutyl cation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요. 그 안정적인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베리어도 낮아요. 살짝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tertiary butyl cation, tertiary carbocation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유리한 건지 알 수 있어요. 이 개념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프로덕트가 레이스맥 믹스처가 나오게 돼요. 자, 이 경우 한번 봅시다. 비슷한 경우인데 이 경우 이제 물이 어디션이 됐어요. 물이 어디션이 이쪽에 돼가지고 결국은 여기 에이스믹 센터가 생겼고요. 이 에이시메트리 센터 때문에 하나는 밑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는 위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돼가지고 이 양쪽이 이렇게 플립해가지고 보면 결국은 이것하고 이것이 미러 플레인을 가지고 서로 아이소머가 되죠. 그죠? 스테레오 아이소머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는. 자, 뷰텐이 있었는데 E 폼하고 Z 폼이 있었어요. 이 폼은 어떤 게 이 폼이었어요? substitution 같은 것이 다른 방향에 있는 거. substitution이 같은 것이 같은 방향에 있으면 Z 폼이었어요. EZ 폼. 이거는 이제 기억났어요. 여기에 이제 산을 좀 넣었더니 얼른 카보케이션이 형성이 됐고 거기에 이제 물이 들어갔어요. 그럼 물이 들어가는 순간에 에이시메트릭 센터가 돼요. 그래서 에이시메트릭 센터가 되면은 결국은 레이스믹 믹스처. 결국 이게 이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 프로덕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H2를 여기다가 넣으면 이제 하이드로젠이 되는데 하이드로젠에 이 플레인으로 되어 있던 이제 사이클로펜테인에다가 어디션을 넣으면은 한쪽 방향으로만 들어간다는 거죠. 하이드로젠이 밑으로 들어가거나 위로 들어가거나 한쪽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어떻다 그랬어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이 팔라디움이 그렇지요. 기억나요? 자, 팔라디움이 촉매인데 금속 촉매죠. 금속 촉매인데 제일 우리 별로 다루고 싶어 하지 않은 그 바깥에 있는 그 일렉트론 쉘에 일렉트론 하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드로젠을 끌어잡아당겨서 홀드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시트에 홀드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두두두두두 얘가 마치 드론처럼 이제 리액션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 딱 해가지고 하이드로젠 한쪽 방향으로만 붙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너무 잘한다는 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리액션을 그렇게 봐야 돼요. 보이죠, 거의. 팔라디움에서 내려오는 거 거의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액션을 보세요. 리액션이 이렇게 나왔을 때 리액션을 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아주 재미난 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이거는 또 어떻게 될까요? 자, 만약에 이쪽에 이 사이클로펜텐의 경우 다이메틸 그룹이 이제 있어서 메틸 그룹이 두 개가 이제 붙어 있어요. 이럴 때 하이드로젠이 어디션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만 들어가죠. 한쪽으로만 들어가고 보니까 프로덕트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인터널 시메트리를 가지고 있죠. 자, 여기를 가운데를 쭉 잘랐어요. 그러면 어때요? 양쪽이 좌우가 같죠? 이런 걸 뭐라고 불렀어요? 메소라고 불렀죠. 메소. 그죠? 메소 컴파운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어떤 프로덕트가 생긴다는 이런 어떤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 경우에는 그것밖에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인 거예요. 이유를 몰랐을 때는 우연 같아요. 이유를 알고 나면 필연적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룰이라고 불러요. 법칙이라고 부르고 프린서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알아나가는 게 굉장히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이고 이해할 수가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우리는 엔자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이 엔자임을 필요로 하는데 그 엔자임은 도대체 왜 어떤 이유에서 그 많은 엔자임들이 있느냐? 엔자임은 한 가지 스테레오 아이소머만 만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리액션 자체가 완전히 completely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completely stereoselective 해요. 한 가지밖에 절대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밖에. 예를 들어 퓨마레이트를 봅시다. 퓨마레이트라는 이런 아시드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물을 넣었어요. 물을 넣어서 이제 퓨마레이즈라고 하는 엔자임이 있는데
asymmetric 센터가 이제 이렇게 생겨요. 그럼 이제 말레이트가 되죠. 말레이트가 되는데 S 말레이트 밖에는 안 나와요. R이 안 나와요. 이 경우에 엔자임을 썼을 때는 이게 퓨마레이즈가 아니고 여기다 뭘 넣으면 이런 반응이 일어나겠어요? 엔자임이 없어요. 엔자임이 없고 비커에서 하고 싶어요. 자, 이거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비커에서 하고 싶어요. 그럼 뭘 넣으면 되겠어요? 산 넣으면 되죠. 우리 좀 전에 봤더니 황산을 좀 넣으면 이 반응이 일어나요. 그 반응이 일어날 때 여기 뭐가 생겨요? R폼도 생겨요. 엔자임을 넣으면 absolutely S폼밖에 안 생겨요. 그거는 왜 그러냐는 거죠. 잠깐만요. 그림이 빠졌네요. 여러분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게 없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 보여요? 여기는 보여요. 불을 좀 꺼볼까요? 뒤에? 이거 너무 흐려서 그런 것 같은데. I have no idea what happening. 이게 저것 때문에 한번 불 좀 꺼봐요. 되나 안 되나 보게. 뭐가 편광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편광 그 뭐지? 편광 플레인 뭐 이런 거. 프린트아웃에는 아마 나왔을 텐데, 그죠? 보여요? 초록색 보여요? 통째로 빠졌어요? 프린트에 안 나와 있어요. 다시 그 파일이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웹사이트에 가서 다시 다운하면은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다 모든 그림은 지금 교과서에 그대로 있어요. 이거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 내용은 우리 거의 다 아는 내용이고. 문제는 지금 뭐냐면 테크니컬 프로블럼인데 여기는 그린이 지금 보이는데 여기 엔자임이 보여요. 여기는 안 보여요 지금. I have no idea. 근데 어쨌든 지금 엔자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할로우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엔자임이 이렇게. 자, 엔자임이 이렇게 있을 때 반응이 일어나는 자리, 서브스트레이트가 붙는 자리를 뭐라고 부르나요? 액티브 사이트라고 부르죠. 이 액티브 사이트에는 대개의 경우 굉장히 중요한 아미노 애시드들이 있어요. 그 중요한 아미노 애시드들은 대부분 산의 역할을 하거나 염계 역할을 하면서 하이드로젠을 주고받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이제 일렉트론을 주고받는 건데 어쨌든 하이드로젠을 매개체로 그런 일을 벌이죠. 그러고 나서 이 경우에는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물이 한쪽 방향으로밖에는 들어올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얘가 이쪽 액티브 사이트에 여기가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공간이 여기밖에 없어요. 물이 이쪽밖에는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일로만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생긴 건 모두 다 S폼밖에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것처럼 프로틴을 만드는 아미노 애시드 전부 다 같은 L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쪽 방향으로만 만들어지고요. 결국은 머신 자체의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머신 자체의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재미난 이유예요. 자, 머신 자체가 방향성이 있다. 자동차의 운전석을 왼쪽에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길에 차도를 오른쪽으로 달리기로 한 거죠. 오른쪽에다 놓고 오른쪽 달리기로 하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왼쪽에 차 막 들어오는데 안 보여요. 나는 오른쪽에 있는데 뭐야 이렇게 돼요. 이거 어처구니 없다는 거 여러분 벌써 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몸도 엔자임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이들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런 프린서플, 자연이 우리한테 정해준 바, 그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퓨마레이트하고 말리에이트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퓨마레이즈가 이제 역할을 해가지고 말리에이트가 형성이 되는데 말리에이트하고 퓨마레이트하고 어때요? 모양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 경우 퓨마레이즈는 오로지 퓨마레이트하고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엔자임 안에 액티브 사이트에 너무 스페시픽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은 오로지 퓨마레이트밖에는 아큐파이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R 에넌시어머하고 S 에넌시어머가 이렇게 있어요. 이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옥시데이즈가 있는데 여기 D 아미노 애시드라고 나와 있는데 특별하게 이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왜 이게 나왔냐면은 여기에 있는 하이드로젠이랑
아미노 그룹에 있는 하이드로젠이 이제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 하이드로젠을 가져가는 아이예요.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옥시다이즈가 되는 거는 R 에난시오모 폼밖에 안 된다는 거죠. S는 아무리 줘도 일어나지 않아요. 반응을 안 하고 그냥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이 옥시데이즈가 옥시데이즈에 있는 액티브 사이트 안에는 R 에난시오모만 끼어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엔자임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이 개념이 에난시오모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 모든 바이오 리액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방향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더군다나 드럭 디스커버리에서는 absolutely 보여줘야 되는 단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에난시오모를 무시했다가 약으로 쓰려고 그러다가 독이 된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에난시오모 관계를 뚜렷하게 밝혀주지 않으면 그러면은 약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tedious, 즉 굉장히 밝히기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에 봤던 그 64개의 에이시메트릭 카본을 가지고 있던 그 몬스터 드럭 그 톡신을 기억하시나요? 자, 알킨을 볼까요 이번에는? 자, 알킨은 알켄하고 비슷한데 하나 더 있죠. 본드 하나가 더 있어서 트리플 본드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트리플 본드를 이렇게 이뤘는데 여기서 하나 얘기해 봅시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 당장 볼 수 있는 카본이 몇 개인가요? 이 안에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생긴 알킨이 있어요. 카본이 몇 개 있어요? 당장 딱 보이는 게? 한 개? 두 개? 세 개? 다섯 개? 두 개죠? 여기 카본 어디예요? 여기예요. 카본의 위치는. 하나는 여기고요. 근데 많은 경우 이게 그리다가 보면 쭉 하면서 여기에 있는 카본만 생각하고 이 카본을 건너뛰는 경우를 내가 좀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신경 써가지고 여기하고 여기에는 카본이 있다는 거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트리플 본드에서 하나는 시그마 본드죠. 근데 그 시그마 본드는 sp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에요. sp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니까 sp2보다 거리가 가까울까요? 멀까요? 가까워요. 자, 기억하고 있죠? sp3보다 더 가깝고요. 그죠? 본드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챕터 1하고 2에서 우리가 봤던 거 다시 리마인드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 두 개의 p 오비탈끼리 서로 인터랙션 해가지고 결국은 파이 본드가 두 개 있어요. 파이 본드가 두 개 있다면은 무슨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첨가하는 거 아주 좋아해요. 일렉트론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받아들여요. 여러 번 받아들이는데 그 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 법칙이 있죠. 자, 이 sp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때문에 본드의 각도는 어때요? 180도죠. 그래서 리니어다. 그래서 트리플 본드가 있다 했을 때 제일 먼저 머릿속으로 구조적으로 떠올려야 되는 거는 직선이에요. 직선 관계구나 얘네들은.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양이 되고요. 좌우가 이제 대칭인 예쁜 모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 본드 두 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모양이 됐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다 길고 리니어하고 이렇게 그 좌우가 대칭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게 되죠. 자, 얘는 뭘까요? 어디에 있어요? 알킨. 얘도 알킨이래요. 알킨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보여요? 알킨 어디 있는지? 보였어요? 자, 여기 있죠? 여기도 있어요. 그죠? 자, 이 안에 그럼 카본이 몇 개 있는지 한번 세볼래요? 이렇게. 이건 링이죠? 동그라미니까 링인데 몇 개예요? 몇 개예요? 9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예요. 세상에 이런 거가 존재한다는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거의. 그죠? 놀랍게도.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이런 독특한 구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부르냐면 엔다인이라고 불러요. 엔다인이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꽤 많아요. 몇십 가지가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스트랩토마이시스에서 나와요. 스트랩토마이시스가 뭐죠? 1번 박테리아, 2번 곰팡이, 3번 니마토드, 4번 마말리안. 어느 거 할래요?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2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1번이에요. 박테리아예요, 얘는. 박테리아인데 그램 파지티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콜라이가 그램 네거티브하고 약간 달라요. 그래서 메타볼리즘은 되게 독특하고요. 그 독특한 메타볼리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런 엔다인 같은 거 만드는데 우리가 좋은 거는 뭐냐면 이 엔다인을 가져다가 뭐에 쓰냐면 엔티바이오틱스로 써요. 그래서 그 시중에 파는 이제 엔티바이오틱스 중에 스트랩토마이시스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많고요. 수십 가지, 실제로 시판되고 있는 게 수십 가지 종류예요. So far. 아직도 더 개발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요. 왜냐면 데리버티브 만들어서 좀 더 약효가 좋은 걸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근데 더군다나 또 좋은 거는 뭐냐면 엔타이 튜머런, 즉 캔서, 그러니까 튜머 같은 거 생기거나 캔서가 생겼을 때 그 드럭으로 작용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건 뭔가요? 여기에 이거를 요 부분을 엔다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정확하게 하면 요거를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 그 컴파운드를 다 엔다인이라고 다 말을 하는 편이고요.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니오카지노스테틴이 얘의 이름이에요. 여기 니오카지노스테틴이라고 되어 있죠. 얘가 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예쁘게 생긴 이런 거는 우리 보통 이런 건 뭐죠? 단백질이죠. 이렇게 표현된 건 단백질이에요. 자, 이거 안정해 보여요? 불안해 보여요? 불안해 보이죠? 우리 잘 몰라도 이건 상당히 불안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는 좀 알아요.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프로틴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캐리어예요, 이 프로틴이. 그래서 이 박테리아가 스트랩토마이시스가 이 프로틴을 만들어서 그리고 얘도 만들거든요. 이 컴파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그래서 아주 재미난. 그러니까 여기 조그만 거 있죠. 여기 이렇게. 요거가 얘예요. 그러니까 자연계가 이런 거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에볼루션에서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팽네임을 우리가 배워야겠죠. 이게 유팽네임이에요. 예, 유팽네임. 그래서 뭐라고 결국 우리 이거 뭐 봐보세요. 뭐 SRE 한 거 보니까 뭐 에이시메트릭 카본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저쩌고 와 테트라 하이드로 사이클로펜타 하는 거 보니까 어디 오각형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오각형 있나요? 뭐 여기 있어요. 뭐 사이클로노나는 어디예요? 아까 국악형 하나 있었어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it makes sense. 그다음에 나프토에이시라고 결국은 얘는 나프토에이시라는 말을 해요. 나프토에이시는 뭐예요? 나프토에이시는 이 부분을 나프토에이시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 부분은 엔다인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 나프토에이시. 결국은 유팽네임은 보존하는데 그 컴파운드를 다른 거하고 구별하는데 굉장히 유리하지만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어때요? 너무 불편하죠? 이걸 다 들고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네오카지노스테틴. 커먼 네임을 그냥 붙여주죠. 그래서 여러분이 컴파운드를 볼 때 얘는 이름이 왜 2개지? 어디 심지어는 3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름이 왜 이렇지?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프랙티컬한 이름을 먼저 붙였다가 나중에 유팽네임 붙인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유팽네임을 먼저 붙인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드럭 컴퍼니에서 자기네들이 새로운 컴파운드를 만들었는데 그건 이름을 당장 붙일 필요는 없겠죠? 유팽네임은 일단은 해가지고 솔드아웃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진짜 드럭이 됐을 때 걔는 이름이 좀 필요하니까 그럴 때 이제 붙여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름을 붙여주는 경우는 제가 굉장히 프랙티컬한 프로세스라고 여기면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유팽네임이에요. 근데 이제 알킨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이제 캐펠린이라고 하는데 얘도 뭐 유팽네임이 있겠죠. 근데 우리 안 하고 싶죠. 그래서 캐펠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리니어 스트럭처고요. 얘는 이제 클라크라고 하는 이런 풀에서 나오는 그런 그 독성 물질이에요. 펑지사이드예요. 그래서 곰팡이를 죽일 수 있어요. 얘는. 곰팡이를 죽이니까 뭐 무좀 같은 데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몸에 자라는 곰팡이를. 그다음에 알킨이 또 이런 종류가 있어요. 알키사이어스레롤이라는 이런 컴파운드가 있어요. 자, 알킨이 몇 개가 붙어 있죠? 하나, 둘, 세 개나 있어요. 그래서 리니어가 굉장히 독특하고요. 얘는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아마존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있는 그 아마존 말고 그 진짜 아마존 가시면 그러면 이제 이런 프라기들이 이렇게 막 있는데 이 프라기가 이쁘게 생겼지만 만지면 어때요? 뭐 죽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비는 올 것 같아요. 아주 심하게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잡아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만지면 이제 안 좋겠죠.
이쁘다고 이렇게 쓰다듬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마존에 이제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이런 인디언들은 여기서 독을 발라다가 이제 화살에다가 넣고 이렇게 발라가지고 사냥하는 데 쓰는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이제 사람들하고 친숙하게 지내왔던 알킨 중에 하나예요. 노멘클레처는 그래서 우리 이제까지 본 것처럼 in이라는 단어를 뒤에다가 엔딩으로 붙여주고요. 그래서 ethene 얘는 뭐예요? 1-butene 이거는 2-pentene 그죠?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스트럭처는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푸들같이 생겼고 얘는 기린같이 생겼어요. 그죠? 길쭉길쭉하니.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이름 붙였으면 좋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한숨부터 일단 쉬어서 카본부터 세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카본이 이제 딱 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혹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예요. 어느 쪽으로 가고 싶어요? 1로 가고 싶어요? 1로 가고 싶어요? 자, 1번으로 가고 싶은 사람, 2번으로 가고 싶은 사람. 1번으로 가고 싶어요. 자, 1번으로 가고 싶은 이유는 얘를 갖다가 로우 넘버 붙여주고 싶죠. 그죠? 그래서 1번으로 1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1, 2, 3, 4, 5, 6을 했는데 이렇게 세고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간 이유가 뭐예요? 얘 때문이죠. 얘 번호를 갖다가 어떻게 낮은 데로 붙여줄까 해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얘가 붙어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보다는 반대가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3번은 이쪽으로 가나 저리로 가나 다 3번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쪽이 메틸이고 이게 브로모니까 1 브로모, 2 메틸, 3 헥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상당히 만족스러운 표정이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알킨의 리액션은 알켄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왜냐하면 파이본드를 두 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해요. 일단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 하이드로젠 브로마이드가 있으면 하이드로젠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카보케이션이 생기죠. 이 경우에는 그냥 카보케이션이라고 안 하고 이제 바이닐 카보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얘가 바이닐 카본이죠. 그죠? 아, 왜 이게 이름을 왜 이제서야 얘가 이름이 필요한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 카보케이션하고 구별하고 싶어요. 바이닐 카보케이션 그러면 딱 들었을 때 바이닐 카보케이션이다 그러면 카본 포지티브 차지를 가지고 있지만 일렉트론은 아직도 많이 풍부하게 들고 있는 상태예요. 파이본드가 아직 살아있어요. 그죠? 그 상태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뮤틴에서 바이닐 카보케이션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브로마이드가 이제 돌아다니는 게 이제 들어와서 붙어야 되겠죠. 어때요? 만족하시나요? 자, 여기다가 계속 이제 하이드로젠 브로마이드 계속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넣으면 이런 게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런 사실은 이렇게 생긴 게 지금 필요한데 이쪽으로는 잘 안 생겨요. 이쪽으로 생길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얘하고 레지넌스를 이렇게 이룰 수가 있어요. 브로마이드가 네거티브 차지를 많이 일렉트론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일렉트론 네거티브하죠. 일렉트론 네거티브하기 때문에 더블 본드 이쪽으로 형성하고 포지티브 차지를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레지넌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카보케이션이 생기는 게 이쪽에 생기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한 가지밖에 안 생겨요. 그게 이해가 가시나요? 여기 더블 본드인데 여기서 하이드로젠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하이드로젠이 이쪽 카본으로만 들어가지 이쪽으로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 들어가는 이유는 포지티브 차지가 이쪽에 있어서 브로마이드하고 컨주게이션을 그러니까 레저넌스를 이루는 레저넌스 상황을 이루는 이러한 안정한 카보케이션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나오지만 안정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경우에는 레지넌스는 안 생기는 거죠. 여기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긴 카보케이션에 브로마이드가 들어가면 결국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브로마이드가 들어가 있는 카본에 브로마이드가 또 들어가고 하이드로젠이 들어가 있는데 하이드로젠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얼핏 생각하면 이것만 딱 보고 생각하면 이상한데 뭐 그때 우리 봤는데 뭐 이렇게 커다란 뭐 아톰이 이렇게 커다란 거 있으면 그 힌드런스 있어서 못 들어간다고 막 그랬었는데 왜 들어갔나 뭐 이렇게 되는 이것만 딱 보면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래 아는 거가 좀 생겨서. 근데 그거보다 이제 중요한 거가 항상 인터미디에이트의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미디에이트에 카보케이션이 생기고 그것이 레지넌스를 이루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유리하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두 개, both nucleophile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브로마이드 두 개를 의미를 하고요. 이 두 개가 전부 다 같은 카본에 붙게 된다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마르코브니코프 룰이라고 그래요. 마르코브니코프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유기화학자인데 이런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알킨을 가지고 그냥 거기다 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해가지고 실험을 여러 번 했는데 아무리 실험을 해도 같은 곳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헬라이드가. 그래서 뭐라고 이제 그거를 룰을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그 현상이 왜 그런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이해는 못했는데 일단은 법칙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 법칙에다가 뭔가 이름을 붙여주고 법칙을 정의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하이드로젠은 하이드로젠을 좋아한다 이렇게 했어요. 즉 하이드로젠은 하이드로젠이 있는 카본으로 들어간다. 이게 마르코니코프의 룰이에요. 하이드로젠은 하이드로젠이 있는 곳에 들어간다. 그래서 하이드로젠 클로라이드를 이번에 액세스하게 넣어주면 첫 번째는 이제 클로라이드가 1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이 1로 들어가죠. 왜냐면 하이드로젠이 좋아가지고 하이드로젠 가는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때 이제 생각하기에는 하이드로젠이 좋아서 간다라고 이분이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얘의 카보케이션이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죠? 세컨더리니까 이거는 프라이머리고 여기 세컨더리라서 그래서 이제 클로라이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로라이드가 두 번째 익세스로 익세스로 있으니까 두 번째 들어갈 때 클로라이드가 되고 이쪽은 하이드로젠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레지넌스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이쪽에 파지티브가 들어가 있어 이제 레지넌스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거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걸 봅시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가 이제 생겨요. 이 경우에는. 몇 개죠? 카본이?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인데 알킨이 어느 쪽에 있어요? 2번, 3번에 있죠. 시메트리해요? 에이시메트리해요? 전체적으로 볼 때. 에이시메트리하죠. 자, 에이시메트리 하게 되면은 두 가지가 나와요. 액세스로 넣어주면 하나는 두 번째 2로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3로 들어가는 경우 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한 번은 1로 들어갔다, 한 번은 1로 들어갔다.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거 클로라이드가 들어가는 자리에 클로라이드가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건 이해하죠? 왜냐면 이 앞에 있었던 카보케이션이 클로라이드가 있는 쪽에 생기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첫 번째 클로라이드가 세 번째 포지션에 들어가면 그러면은 다시 두 번째 리액션에서 클로라이드에는 그 세 번째 포지션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2가 생기거나 3가 생기거나 이런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한데 자, 시메트리한 경우에는 어때요? 시메트리한 경우에는 한 가지밖에 안 생겨요, 지금. 자, 가운데 3개 있었는데 일단 이거 풀어지고 나서 한 곳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에 더 들어가요. 근데 이쪽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쪽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전히 그러긴 한데 다 반응 끝나고 나면 어때요? 똑같은 게 돼버리죠. 뒤집어 버리고. 지금 그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핵심이라고 그러면은 뭐 이걸 1로 쳐봅시다. 1, 2, 3이라면 여기에 브로마이드가 들어가면 그 다음 두 번째 브로마이드는 여기에 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첫 번째 반응에서 브로마이드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브로마이드가 또 이쪽으로 또 들어가줘야 돼요. 반응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 들어가든지 여기에 들어가든지 한 가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가 된 거지. 이 카본하고 이 카본의 반응성은 어때요? 동등해요. 그게 그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반응성 자체는 동등하지만 끝나고 나니까 같은 프로덕트다. 그게 중요한 얘기인 거죠. 오케이. 그럼 이걸 봅시다. 자, 물을 넣었을 때 조금 재미난 현상이 일어나요. 물이 들어가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물이 더블 본드를 깨고 들어가면 술이 된다. 알코올이 된다. 알코올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물이 이제 들어와서 하이드록실 그룹이 이쪽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로젠 그룹이 이쪽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알코올이 됐어요. 알코올이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생긴 그 더블 본드하고 이렇게 하이드록실 그룹이 이렇게 형성된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놀이라고 불러요. 이놀이 생겼는데 이 이놀은 이쪽에 있는 하이드로젠을 이쪽에 더블 본드에다 주고선 이렇게 키톤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하이드로젠이 이쪽에 있는 더블 본드를 끊고 들어가서 이쪽 카본하고 붙고 그리고 더블 본드에 있는 일렉트론이 일로 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토토머라이제이션이라고 불러요. 토토머라이제이션이 되고서는 키톤으로 바뀌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 이거는 레즈넌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토토머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하이드로젠이 뛰어다니죠, 지금. 하이드로젠. 자, 레즈넌스는 어때요? 일렉트론만 움직여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하이드로젠 애텀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레즈넌스가 아니고 토토머라이제이션이라고 따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놀하고 키톤이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은 너무너무 우리가 자주 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토토머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키톤이 돼요. 자, 이거는 한번 봅시다. 자, 이놀 얘도 이제 키톤이고 얘도 이제 키톤인데 이놀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놀을 어떻게 그렸으면 좋겠어요? 이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위에 거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어디선가 하이드로젠을 가져야 되죠. 그 하이드로젠 어디서 가져야 돼요? 자기 그 키톤의 옆에 있는 카본이 가지고 있는 하이드로젠 가져야지 마땅하죠. 그래서 여기 그림은 원래 육각형이었지만 실제로는 하이드로젠이 두 개씩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하이드로젠이 이렇게 오면 이러한 모양이 생길 수 있고요. 만약에 이쪽에 있는 하이드로젠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 있는 하이드로젠이 오면은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얘하고 다르죠? 다르다는 건 뭐예요? 아이소모폼이죠, 지금. 같은 컴파운드 아니에요? 이거 뒤집으면 겹쳐져요, 안 겹쳐져요? 안 겹쳐져요, 지금 이 더블 본드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다른 컴파운드고요. 지금 스테레오 아이소모죠, 지금. 이쪽을 이렇게 딱 하면은 띡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봅시다. 얘는 이놀 폼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이드로젠 가져와야 되는데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양쪽에서 다 가져올 수 있나요? 자, 일단 얘를 봅시다. 여기 있는 이 카본은 하이드로젠이 있어요, 없어요? 하이드로젠 없어요, 여기는. 근데 이쪽에 있는 카본은 어때요? 하이드로젠 3개 가지고 있죠. 그럼 이쪽에 있는 하이드로젠을 들고 와요. 들고 오고 여기에다 더블 본드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 한 가지밖에는 생성이 안 돼요. 여기는. 이게 중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물이 알킨에 들어갔을 때는 더블 본드가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토토머라이제이션을 하고 이놀과 키톤이 서로 컨버전을 한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계.
하이드로지네이션 한번 볼까요? 하이드로지네이션은 사실 알켄하고 똑같아요. 알켄하고 똑같아가지고 펄라디움 넣고요. 하이드로젠 넣으면은 한쪽 방향으로 이제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원뷰텐이 되죠. 여기까지는 그렇게 뭐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자, 여기에 하이드로젠을 한 번 좀 더 넣어요. 더 넣고 반응을 일으키면 어디까지 가요? 뷰테인까지 가는 거죠. 결국 하이드로젠을 더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트리플 본드이기 때문에 하이드로젠을 좀 더 세츄레이트 완전히 될 때까지는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린들러라고 하는 그런 캐탈리스트가 있는데, 린들러라는 상황이 되면 이런 특별한 이제 캐탈리스트를 넣어주면 하이드로젠이 어디션이 어디까지 되냐면 알켄까지만 돼요. 알켄까지만 돼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하이드로젠 들어가고선 여기서 스탑 해버려요. 여기다가 더 넣으면 이 앞에 거는 어땠어요? 앞에 거는 펄라디움 같이 센 거를 넣어주면은 하이드로젠 퍽퍽퍽 해서 다 들어가죠. 근데 린들러라는 거를 쓰면은 중간에서 멈추게 돼요. 린들러 캐탈리스트를 쓰면. 그래서 알킨을 가지고 알켄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캐탈리스트가 됐죠, 얘가.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쓰이죠. 이 경우는 시스만 생겨요. 왜 시스만 생기죠? 한쪽 방향으로만 들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린들러도 하이드로젠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만 들어가요. 다만 더 많이 further reaction을 만들지 않는 거죠. 결국은 린들러는 알킨하고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약한 거를 쓰면 하이드로젠 한 번만 add up 할 수 있다. 이게 챕터 6예요.